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설령 지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문득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생긴 여유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볼 시간이 많아지니 돌아볼 것도 많아지고 그만큼 마음을 흔드는 것들도 늘어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겪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길목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근심과 함께 태어나는 것이니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도록 어리석어 그 근심이 끝나지 않는다. 오래 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날이 길어질수록 마음에 쌓이는 것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 근심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하는 마음이 잦아집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았는지,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안이 자라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감정이 생기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 비교의 정체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비교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보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다 하고 자기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그르다 한다. 그렇다면 천하에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그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장자의 눈에는 그 모든 기준이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절대적인 옳음이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마음이 세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진짜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내가 세운 기준,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기준에 나를 맞추어 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 자체가 허상이라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괴로움도 허상입니다. 장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다투었습니다. 어떤 무리는 예의와 도덕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무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눈에 그것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붙들고 그것과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좁아진 것입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 내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시비입니다. 그 시비를 진짜라고 믿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비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자는 그 길을 알려줍니다. 장자가 살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는 여러 나라가 서로 다투고 여러 사상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 사이의 예의와 도리를 강조했고 어떤 이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법을 내세웠으며 어떤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은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틀렸다. 내 방법을 따라야 세상이 바로잡힌다. 이런 주장들이 넘쳐났습니다. 온 세상이 시비를 가리는데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자는 한 발 물러서서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상이 옳은지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하는가? 그 시비를 가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오히려 시비를 나누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진정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더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당시의 다른 사상가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입니다. 그들이 더 정교한 기준을 세우려 할 때 장자는 기준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장자에게는 오랜 세월 함께 논쟁을 나눈 벗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자였습니다. 해자는 당시 이름 높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논리와 분석에 뛰어났고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데 날카로웠습니다. 세상의 일을 분명하게 나누고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해자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만나면 늘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서로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만나 부딪히면서 깊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자가 남긴 글에는 해자와 나눈 대화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대화들을 통해 장자의 생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장자가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붕세에 관한 것입니다. 북쪽 바다에 아주 큰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었는데 그 크기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었습니다. 붕새의 등도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새가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았습니다. 붕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남쪽 바다는 하늘 연못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붕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면 물을 치며 3,000리를 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날아오르면 6달을 쉬지 않고 날았습니다. 이것을 본 매미와 작은 새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 느릅나무와 박달나무 사이에 앉으면 그만이다. 때로는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저 새는 무엇하러 9만 리나 올라가서 남쪽으로 간다는 것인가? 작은 새와 매미의 눈에 붕새의 비행은 쓸데없어 보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쉴 곳을 찾는데 9만 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무엇인가? 느릅나무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이 작은 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새의 시선과 붕새의 시선을 모두 넘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목숨은 긴 목숨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죽는 버섯은 초하루와 금음을 알지 못하고 여름에 났다가 여름에 죽는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짧은 목숨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 상고시대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긴 것이고 무엇이 짧은 것일까요?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일까요? 가을의 짐승의 털끝처럼 작은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천하에서 가장 큰 것이 됩니다. 태산처럼 거대한 산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작은 것이 됩니다. 장자는 그 구분 자체가 마음을 가둔다고 보았습니다. 큰 것이 낫다고 믿는 순간 작은 것은 모자란 것이 됩니다. 높이 나는 것이 낫다고 믿는 순간 낮게 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마음이 정한 것입니다. 마음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자와 장자의 논쟁 중에 큰 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었다. 내가 그것을 심었더니 열매가 열렸는데 그 크기가 5썸들이나 되었다. 거기에 물을 담으면 단단하지 못해서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려 하니 너무 커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다. 크기만 컸지 쓸모가 없어서 나는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 해자는 박이 아무리 크더라도 바가지로 쓸 수 없다면 또 물을 담아들 수 없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가지는 물이나 곡식을 담는 데 쓰는 것이고 그 쓸모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5썸들이 박이 있는데 어찌 큰 통으로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울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담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니 그대의 마음은 아직 막혀 있는 것이로다. 바가지로는 쓸모없지만 배로는 쓸모가 있습니다. 해자가 박을 부수어 버린 것은 박에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자의 마음이 하나의 쓸모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해자처럼 정해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장자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쓸모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내 삶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면, 보는 눈을 바꾸면 지금 이 삶도 온전한 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 성취가 크고 작음.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재산이 많은 것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좋은 삶이고 진짜 성공일까요? 장자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 내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옳고 그름도 마음이 만든 구분입니다. 해자와의 논쟁에서 장자는 거듭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나누려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통달한 사람은 시비를 나누지 않고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살피고 나눈다. 큰 말은 환하게 빛나고 작은 말은 수다스럽다. 옳다고 믿는 것을 붙들면 그것과 다른 것은 모두 그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절반은 늘 틀린 것이 되고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그르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답답합니다. 장자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시비의 구분이 드러나는 것은 도가 이지러지기 때문이다. 도가 이지러져서 편파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 장자에게 도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기 전의 상태, 비교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시비를 나누면 그 자연스러움이 깨집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게 되고 다른 쪽을 배척하게 됩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비교는 마음이 스스로 만든 껍데기입니다. 비교는 외부에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만든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를 붙드는 순간 근심이 커지고 놓는 순간 마음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높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낮은 것은 나쁜 것이라고. 그러나 장자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혹시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이 좋다고 믿는 것 자체가 미혹일 수 있고 죽음이 나쁘다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집을 잃고 헤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비교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믿는 것, 혹시 미혹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내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것, 혹시 집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낫고 못함의 기준 자체가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괴로움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을 때는 그 비교가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이 마음이 만든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를 놓으면 자유가 열립니다. 장자가 깨달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놓으면 마음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만든 시비를 내려놓아야 자유가 열립니다. 장자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스스로 만든 잣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 그 기준이 정말 나의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경우 그 기준은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것,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내 기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기준에 나를 맞추어 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기준이 마음을 조이고 있다면 그 기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가 떠오를 때 한 발 물러서십시오. 일상 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이 사실인지 마음이 만든 것인지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비교는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낫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흐릿해집니다. 돈이 더 많아서 나은 것인지, 지위가 더 높아서 나은 것인지, 더 행복해 보여서 나은 것인지.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실제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낫다는 판단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옳다고 칭찬해도 더 힘쓰지 않고 온 세상이 그르다고 비난해도 기죽지 않는다. 안과 밖의 구분을 정하고
영예와 욕됨의 경계를 분별한다. 이런 경지는 세상에 드물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평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한 가지 관점일 뿐이고 비난도 한 가지 관점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자연스러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마음이란 특별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자연스러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을 덕이라 한다. 억지로 무엇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같아지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무엇이 되려고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붕새는 9만 리를 날고 참새는 느릅나무 사이를 납니다. 붕새가 참새처럼 살 필요가 없고 참새가 붕새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삽니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자연스러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십시오. 무엇을 이루었는지, 남과 비교해서 어디쯤에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즐거운지, 괴로운지, 그 느낌에 솔직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늘거나 줄어도, 지위가 오르거나 내려도, 남들의 평가가 좋아지거나 나빠져도 마음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깥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돌아오십시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것을 진인이라 한다. 남과 비교하느라 자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깥의 기준에 맞추려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 저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스스로에게 돌아오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연스러움에서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장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고민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짚어주고 그 고민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실제적 통찰입니다. 기준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것, 남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진짜 기준은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과 같아지려 애쓰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장자가 가리키는 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장자가 2300년 전에 남긴 말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길입니다. 장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나는 함께 생겨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이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나와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이 쉬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